최적당 질량이에요.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1인데 온도가 낮아져서 0도씨 이하가 되면은 물은 어떻게 돼요? 얼죠. 그러면은 얼면은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질량이 변한다는 거,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부피는 바뀌어요.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응?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MT 가서 냉동실에다가 소주를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는데 다음날 보면 막 터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커집니다. 그럼 부피가 커지면 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이해되죠? 만약에 4도씨에서 온도가 점점 증가해서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화되겠죠. 그럼 물이 기화되면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져도 역시 부피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는 작아지겠죠. 결론은 4도씨에서 가장 크다.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큽니다. 진경아, 잠 깨. 자, 이거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X축이 온도이고 Y축이 밀도일 때 대부분의 물질은, 대부분의 액체는 온도가 커질수록 밀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팽창하잖아. 그러면은 최적이 커지면 밀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액체는 온도에 따른 밀도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물만의 특징이에요. 물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커지다가 작아집니다. 이게 물만의 특징. 자, 그러면은 물의 밀도가 최고 지점을 찍는 여기가 온도가 몇 도씨라고요? 4도씨. 그때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요? 1g/cm 3승이에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물만의 특징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구의 생명체는 물에서부터 겨나온 거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뭐 영하 20도씨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영하 20도씨가 되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수온도 떨어지죠. 그러면 수온이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얼죠. 만약에 물이 이런 특징을 갖지 않고 다른 액체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얼음이 무겁죠. 그럼 얼음이 무거우면 얼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죠. 그럼 얼음이 가라앉으면 이 호수는 어떻게 돼요? 다 얼죠. 싸그리 얼어버리잖아. 근데 다행히 물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 가볍죠. 그러면 얼음이 위에 딱 방어막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음이 방어막을 쳐주기 때문에 아무리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여기는 영상이 되겠죠. 그러면 생명체가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물의 밀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요거는 좀 오래전에 2차 필답형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물의 밀도는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의 밀도는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라고 써야 돼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4도씨까지는 커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작아진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게 밀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다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공감하시죠? 물보다 밀도가 크면은 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죠.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물 위에 뜨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질 환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처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 그러면 그 이물질의 밀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야. 만약에 얘가 물보다 밀도가 크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침전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부상 분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이물질의 밀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침전 처리할 것인지 부상 분리할 것인지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밀도입니다. 밀도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로는 비중량.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써요. 그 스몰 r을 약간 뒤집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감마라고 읽어요. 밀도의 다른 표현이 뭐였다고요? 비질량. 그러면은 비중량은 뭐겠어요? 어떤 물질의 최적과 중량을 비교한 수치. 그래서 비중량은 단위 중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중량입니다.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고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중량이고. 자, 그래서 비중량의 정의는요. 부피분의 중량이에요. 자, 그런 개념이 비중량의 개념. 자, 그러면은 4도씨 물의 비중량은 얼마일까요? 4도씨 물의 밀도가 1g/cm 3승, MKS로는 1000kg/m 3승. 이게 4도씨 물의 밀도였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1g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게는 1g 나가죠. 지구에서 100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무게는 1000kg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4도씨 물의 비중량은 CGS로 얼마입니까? 1g/cm 3승이에요. 4도씨 물의 비중량은 MKS로 1000kg/m 3승입니다. 자, 그러면은 밀도와 비중량이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숫자는 똑같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g은 뭐예요? 그람 매스. 여기서의 g은 그람 폴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은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어요. 연관은 있어요. 그 숫자가 똑같아요. 하지만 얘와 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비중량의 차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분의 중량, 무게. 무게는 뭐의 일종이라고요? 힘의 일종이죠. 그래서 비중량의 차원은 FL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은 차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용도는 비슷해요. 용도는 비중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알고 무게를 알면 부피를 알 수 있겠죠.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알고 부피를 알면 무게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량을 이용해서 주어진 최적을 중량으로, 주어진 중량을 최적으로 환산한다는 용도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2리터의 식용유가 몇 킬로그램인지 찾아봤잖아요. 그때 예를 든 거지만은 식용유의 밀도를 0.9kg/L라고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리터 끊어가지고 1.8kg이라고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식용유 1.8kg은 질량입니까? 무게입니까?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지구에서 1.8kg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무게는 얼마겠어요? 1.8kg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질량을 찾은 거라면은 우리는 밀도를 쓴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게를 찾은 거면은 우리는 비중량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게 밀도와 비중량의 오묘한 차이입니다. 수치는 똑같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킬로그램 폴스와 킬로그램 매스가 같아요? 절대 아니죠. 킬로그램 매스에다가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을 곱해야만 킬로그램 폴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요게 중량이고 요게 질량인데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해야 그래야 중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컬을 기준으로 양변에다가 최적으로 나눠볼게요. 최적당 중량, 최적당 질량. 그러면은 최적당 질량이 뭐예요? 밀도. 최적당 중량은 뭐예요?
비중량. 이게 밀도와 비중량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비중량은요,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그래야 비중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저는 4도씨 물의 비중량과 4도씨 물의 밀도를 CGS와 MKS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체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절대 단위 썼어요? 중력 단위 썼어요? 저는 절대 단위를 썼나요? 중력 단위를 썼나요? 중력 단위를 썼죠. 밀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중량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중량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 단위인지 중력 단위인지 판단하려면 힘, 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뭉쳐서 중력 단위를 썼는데 중력 단위는 좋아요, 후져요? 후져요. 왜 후져요? 구별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지워지는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도대체 밀도를 써놨는지 비중량을 써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력 단위 말고 절대 단위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단위로 우리가 비중량이 1kg, 1g per cm 3승이고 1000kg per m 3승인데 비중량을 썼어요. 그러면 중력 단위를 쓴 겁니다. 그러면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꾸려면은 g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인으로. 킬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뉴턴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kg 폴스가 9.8 뉴턴과 같고 1g 폴스가 980 다인과 같다는 걸 이게 환산인자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g 폴스는 980 다인 퍼 센티미터 3승이 되겠죠. 1000kg 폴스면은 9800 뉴턴 퍼 메타 3승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저는 요 4개의 비중량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비중량입니다. 그럼 요 4개가 다 물의 비중량인데 윗줄은 무슨 단위? CGS. 아랫줄은 MKS. 오른쪽은 무슨 단위? 절대 단위. 왼쪽은 중력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도씨 물의 밀도는 1g per cm 3승 혹은 1000kg per m 3승. 4도씨 물의 비중량은 980 다인 per cm 3승 9800 뉴턴 per m 3승. 얘네들 묶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절대 단위를 썼어요? 중력 단위를 썼어요? 절대 단위를 썼죠. 그러면은 절대 단위가 더 우수한 이유는 지워져도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건 뭘 쓴 거예요? 밀도를 쓴 거예요. 이건 뭘 쓴 거예요? 비중량을 쓴 거예요. 근데 중력 단위를 썼을 땐 이게 도대체 밀도인지 비중량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게 비중량이라는 개념.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좀 억지가 있어요. 자, 비중량은 최적당 중량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 단위, 중력 단위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밀도도 절대 단위, 중력 단위 두 가지로 쓸 수 있을까요? 원래는 없죠. 왜냐하면 밀도 속에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절대 단위인지 중력 단위인지 판단하려면 힘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밀도도 억지로 중력 단위와 억지로 절대 단위로 표현할 수는 있긴 있어요. 자, 그때 사용할 때 가장 편안한 개념이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면은 밀도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밀도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중력 단위와 절대 단위로 밀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중력 단위 먼저 표현하면은 비중량, 물의 비중량 1000kg per m 3승이잖아요. 저는 지금 비중량을 썼어요.
여기다가 중력과 속도 9.8 메타 퍼 세크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은 1000에다가 9.8을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1000 나누기 9.8 약 102 정도 나오죠? 이 숫자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숫자가 102 킬로그램 세크 제곱 퍼 메타 4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절대 단위도 한번 해볼게요. 절대 단위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메타 3승이죠. 여기다가 중력과 속도 9.8 메타 퍼 세크 제곱으로 나눠주죠. 그러면은 9.8 나누기 9,800 나누기 9.8이니까 1000 뉴턴 세크 제곱 퍼 메타 4승이 나와요. 지금 이게 어디부터 시작된 거죠? 밀도부터 시작된 거죠. 밀도는 비중량 나누기 중력과 속도인데 그 비중량을 중력 단위 쓰고 절대 단위 쓰고 똑같이 중력과 속도를 나눠본 거잖아. 그러면은 밀도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왔죠. 근데 힘이 뉴턴이면 이게 절대 단위잖아요. 힘이 킬로그램 폴스면 이게 중력 단위잖아요. 그래서 밀도를 억지로 중력 단위와 절대 단위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위가 굉장히 괴상해졌죠. 왜 그럴까요? 힘이 없는 걸 힘을 갖다 썼으니까. 억지로 막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질량과 무게. 우리 질량으로는 절대 단위인지 중력 단위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얘도 억지로 표현하자면은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잖아요. 그러면은 질량은 무게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무게를 킬로그램을 썼으면 질량에 대한 중력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 무게를 뉴턴을 썼으면은 질량에 대한 절대 단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도를 가지고 절대 단위인지 중력 단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밀도는 힘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도 쓸 수는 있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 정도는. 요게 뭐다? 밀도의 중력 단위 표현이다. 밀도의 중력 단위 표현, 밀도의 공학 단위 표현은 이렇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개념을 힘을 갖다 썼으니까요.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런 게 밀도와 비중량의 아주 큰 차이예요. 어쨌든 밀도와 비중량은 차원이 다르지만 용도는 어떻다? 비슷하다. 똑같다고 하긴 좀 뭐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밀도와 비중량입니다.